그리고 호스트분들 중에 에이전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에이전시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게 되시는데, 이 경우에도 3.3%를 떼고 받으시게 되면 부가세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10%를 에이전시에서 추가로 정산 받으시면서,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명의카드는 전부 다 부가세 공제나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물론 세부 항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부동산입니다. 틱톡 호스트분들 벌써 부가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제가 틱톡 호스트분들한테 부가세 신고와 환급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리지만 매번 새롭네요. 이번에도 오늘은 조금 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여러분께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간단히 안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부가세 환급 및 신고가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부가세 신고 올바르게 잘 하시고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틱톡 호스트분들의 부가세 매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틱톡 호스트분들의 수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라이브 리워드 수익이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에이전시에서 지급하는 호스트 지원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이전트 활동을 통해 받는 에이전시에서 제공해주는 에이전트 정산 수수료가 있습니다. 라이브 리워드 수익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틱톡에서 페이오니아 연동을 꼭 해주시고, 페이오니아에서 국내 은행에서 개설하신 달러 계좌를 연동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금만 변경까지 완료해주신 후에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액금 증명은 발급이 가능하고요. 외국환 매입증명서 같은 여러 가지 명칭만 다를 뿐 비슷한 서류들이 같이 있으니까 은행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거 갖추시게 되면은 부가세 영수율 적용이 돼서 부가세가 나오지 않게 되고 부가세가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지급하는 호스트 지원금과 에이전트 활동을 통해 받는 에이전트 정산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전시에서 지급하는 호스트 지원금의 경우에는 라이브 리워드 실적이나 방송 시간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금액인데, 보통 3.3%를 떼고 정산을 받으시죠. 이 경우에는 부가세와 사실 관련이 없는 수입이 되긴 하는데, 세금 감면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부가세 10%를 에이전시에서 추가로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정산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에이전시에서 받은 부가세 10%를 납부하시게 되시겠죠. 받은 거 그대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스트 분들 중에 에이전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에이전시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게 되시는데, 이 경우에도 3.3%를 떼고 받으시게 되면 부가세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10%를 에이전시에서 추가로 정산 받으시면서 그 10%를 부가세를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틱톡 호스트분들의 부가세 매입 관리 방법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세금 계산서를 구비하시고, 그리고 사업주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을 하시거나 사업자 번호로 사업자 지출준 비 현금 영수증을 구비하시는 게 다른 업종과 동일한 핵심입니다. 일단 먼저 세금 계산서는 틱톡 호스트의 경우에는 받을 일이 많이 없는데, 또 받으시기 때문에 임대료나 초기 장비 세팅 같은 경우 지출을 하시고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 사업용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상가 등을 임대차 하셔가지고 스튜디오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주인한테 꼭 부가세 10%를 더 드리고 집주인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부가세 환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명의카드는 전부 다 부가세 공제나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물론 세부 항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홈택스에 등록을 안 하면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부가세 공제나 환급을 받을 때 약간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홈택스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등록을 하셨더라도 월 단위로 등록이 되는데, 늦게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용 엑셀 파일을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 발급을 했는데 5월에 등록을 하시면 4월분이 홈택스에 누락이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4월분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받아서 넣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비용의 마지막 파트로 현금 영수증의 경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데, 현금 영수증은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로 받는 게 아니시고 사업자 번호로 받으셔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로 받으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 명의로 전환이 가능하시긴 합니다만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 관련해서 제가 이미지로 메뉴 띄워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꼭 전환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특히 요즘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로 지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틱톡 호스트분들의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틱톡 호스트분들의 부가세 신고는 사실은 매출도 관리가 힘들고 이거 준비할 자료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야 될 서류도 일반적인 업종과는 좀 다릅니다. 부가세 신고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합계표도 들어갔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도 들어오지만,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 수출 시점 명세서, 현금 매출 명세서까지 전부 다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사실 공무원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
신고자분들이 만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수익 금액이 달러로 상정되기 때문에 환율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또 이제 가장 애매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수익 금액을 통장 입금되는 기준으로만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신고하시면 안 되고 틱톡 월렛에 있는 그 입금 내역 있죠. 그 입금 내역을 따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거대로 발생주의대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틱톡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체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지금 7년 동안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에이전시나 뭐 기타 에이전트 분들의 세무를 도와드리고 있고 관리하는 900개 업체 중에 400개 정도의 업체가 보통 크리에이터 관련된 업종들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에서 틱톡 관련된 세금을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하신 사항들 제가 오늘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공략집의 한재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